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오전 11시 20분입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기업사에서 영원히 남을 이름입니다. 산업혁명을 가장 늦게 한 나라에서 작심을 하고 근대화를 하니까 70년 만에 브랜드 가치로 세계 4등, 그리고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13등 가는 회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것도 분단된 나라에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나라에서 이런 위대한 기업을 만들어내었다. 그런 점에서 아마 두고 삼성은 연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랜드 가치에서 세계 4위 되는 회사인데 그 앞에 있는 회사는 애플, 구글, 그리고 아마존입니다. 세 회사는 다 미국입니다. 네 번째가 한국입니다. 한국. 그것은 삼성전자가 한국의 평균 수준, 한국 사회의 평균 수준, 정치라든지 법치라든지 또는 언론이라든지 군대라든지 이런 어떤 조직보다도 더 출중한 성과,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를 따라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성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삼성전자를 따라하면 됩니다. 삼성전자의 장점, 삼성그룹의 장점은 이병철 선생이 1950년대에 기업 이념으로서 내세운 세 마디 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재제일입니다.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이 먼저죠. 인재제일을 한국말로, 순한국말로 하면 바로 사람이 먼저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합리경영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업보국이라고 했어요. 사업을 통해서 국가에 보답하자. 인재제일, 합리경영, 사업보국. 이게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삼성의 성공 비결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인도에 짓는 휴대폰 제조 공장, 노이다 공장에 6억 5천만 달러를 투자를 해가지고 신공장 준공식을 하는데 그 모습 여러분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인도 모디 수상도 참석을 했습니다. 테이프 카팅을 하는데 당연히 제일 한가운데 누가 있어야 되느냐면 돈을 댄 이재용 부회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맨 가운데 문 대통령, 인도 모디 총리가 쓰고 문 대통령 옆에도 이재용 부회장이 쓰지 못했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쓰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쓰고 그 다음이 이 부회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밀려났어요. 좌석 배치도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강 장관과 홍 장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이 이 투자에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아무 역할을 한 사람이 없는데 단지 장관이란 그것 때문에 이 부회장, 정작 그날의 손님인 이 부회장을 젖히고 상석에 앉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중식 국제부장이 오늘 권력에 90도 절하는 한국 기업이라는 칼럼을 써가지고 그 장면을 소개를 했어요. 이 조중식 부장의 설명에 의하면은 그 열흘 전에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비슷한 행사가 있었답니다. 대만의 폭스콘이 LCD 생산단지 착공식을 가지는데 여기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왔답니다. 펜스 부통령도 왔대요. 의회의 1인자인 폴 라이언 연방하원 의장도 왔답니다. 미국 권력 서열이어서 1, 2, 3입니다. 그런데 착공식 삽을 뜨는 사진이 외신으로 들어왔는데 중앙에는 투자자인 폭스콘의 쿼 타이밍 회장이었답니다. 그 왼쪽이 트럼프 대통령, 오른쪽이 라이언 의장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 경제를 살려냈어요. 연간 4% 성장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경제 규모가 커지면 원래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욕을 먹어가면서도 감세 정책을 펴고 해가지고 미국 경제를 살려놓았습니다. 바로 이런 크게 우리 기준으로는 큰 생산단지 아닌 것 같은데도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착공식을 가질 정도로 경제에 관심을 기울인다. 그런데 그 대접이 이렇다 이겁니다. 대접이. 자, 이건 뭘 의미합니까? 대한민국에 아직도 산농공상이라는 이 신분 차별이 살아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산농공상 조선조의 신분 질서입니다. 사자, 선비사자라고 그럽니다. 선비사자, 여기서 선비사자라면은 주로 주자학적 교양을 갖춘 과거 시험 쳐서 권력으로 진입한 사람뿐만 아니라 저 제야에 남아서 글 쓰고 하는 사람, 각 지방에서 향교 등등 중심으로 해가지고 뭉쳐있는, 요새 우리나라에 비교하면 이 사람들이 바로 한국 그 NGO, 이른바 시민단체의 그 선배들쯤 될 겁니다.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자로 통합니다. 사자, 권력을 잡은 사람입니다. 조선조는 지식인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과거 시험 합격자가 권력을 잡았어요. 그 권력을 뒷받침하는 사람들이 과거 시험에 합격하지는 못했지만은 주자학적 관념론으로 무장한 이 지식인 집단이었어요. 그 다음이 농사 짓는 사람. 그 다음이 산농공이니까 물건 만드는 사람, 기술자죠. 마지막이 상입니다. 장사하는 사람. 군인은 어디 갔습니까? 보이지도 않습니다, 군인. 군인은 그럼 사람 취급 못 받은 정도는 아니지만은 조선조에서는 엘리트는 군대 안 간다. 유럽에서는 귀족은 군대 가는 것을 하나의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군대 가는 걸 의무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군대 가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는데 조선조에는 군대 안 가는 것을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이러니까 되겠습니까, 나라가? 그게 바로 산농공상 신분 질서입니다. 이것을 부순 사람이 바로 이승만 박정희입니다. 이승만 박정희가 기업인, 과학자, 군인, 기술자를 대접을 하면서 바로 우리 근대화 혁명 시기에 군인, 과학자, 기술자, 기업인이 한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새 역사 창조의 주력 세력으로 등장했습니다. 그 대표 선수가 이병철 아닙니까? 정주영 아닙니까? 그리고 백선엽 같은 군인들 아닙니까? 박정희 군인, 이런 사람들이죠. 또 수많은 과학자들, 기술자들. 그래서 산농공상이 도전을 받다가 산농공상 체제로 복귀한 게 언제냐? 언제부터냐? 바로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시기가 되고 드디어 이른바 민주투사 출신들이 권력을 잡으니까 다시 산농공상으로 갔습니다. 지금 사자가 누굽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사자. 기자, 검사, 판사, 귀족노조, 국회의원, 대통령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신종 양반입니다. 신종 양반입니다. 문제는 신종 양반이라고 하면은 그 양반의 덕목이 있어야 돼요. 양반의 가장 큰 덕목은 뭡니까? 용감해야 되죠. 전쟁이 나면은 앞장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주국방에 앞장서야 돼요. 그리고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렴해야 해요. 이게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프랑스 말이죠. 고귀할수록 의무도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대한민국의 신종 양반 특권 세력, 이 6개 특권 세력, 기자, 검사, 판사, 귀족노조, 국회의원, 대통령. 이 사람들은 하는 행동이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법입니다. 법을 그 중에 귀족노조를 빼고는 5개 이 직종을 가진 사람은 법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데 법을 제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기자, 검사, 판사, 국회의원, 대통령. 며칠 전에 대통령이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은 일탈행위다, 불법행위다라고 했어요. 아니 지금 수사를 해가지고 이게 법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를 조사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불법행위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확정할 수 있는 사람은 판사입니다. 대통령이 갑자기 판사가 됐어요. 아니 재판도 하기 전에, 아니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상권 분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이게 바로 특권적 행동이죠. 특권적 행동이죠. 대한민국 역사의 흐름은 어떠냐 하면은 특권층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역사가 발전해 왔습니다. 특권층을 줄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평등한 사회가 오는데, 이게 대한민국은 민주화 시대가 오니까 오히려 특권층이 더 강해져 버린 것은 과거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산업공상체제로. 한국의 정치 문화가 그렇게 뿌리가 깊습니다. 아무리 민주주의가 들어와도, 법치가 들어와더라도 그 옷을 입어도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정신 속에 오랫동안 계속된, 600년 동안 계속된 주자학적인 양반 정치, 산업공상이 머리에 있으면 이런 게 되는데, 요게 나타난 게 바로 세계적 기업인 이재용 부회장이 자기 회사의 행사죠. 행사에서 이렇게 푸대접을 받고 이재용 씨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장관이 서고 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권력을 잡으면은 기자, 검사, 판사, 국회의원 이 사자만 되면은 기업인을 우습게 보고, 불구속 재판해야 될 이재용 씨를 구속 재판하고, 또 어떤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언론에 좀 비판적으로 나니까 11개 국가기관이 15번이나 압수수색을 하고, 기각되고 또 기각해도 5번이나 구속영장을 하는, 이 마음속에 기업인에 대한 경멸이 있는 겁니다. 기업인에 대한 경멸.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주자학적 산업공상 양반, 거기서 나온 겁니다. 물론 그 이념이 아주 고귀한 이념이라서 대한민국을 발전시켰다, 한민족을 발전시켰다 하면 거기에서 배울 바가 있지만은, 산업공상으로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민족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고 말았습니다. 가장 큰 수치죠. 그것은 산업공상으로 무장한 이 조선조 양반 지배층이 최악이었다는 겁니다. 그 최악의 지도층이 가졌던 생각이 지금 민주화라는 포장을 하고 등장해가지고 세계적 기업인을 이렇게 대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우하고 있습니다. 누가 만든 농담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은 기업인,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여기 하나 덧붙인다면은, 그러나 위대한 정치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정치인, 이승만, 박정희 같은 위대한 정치인은 때로는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일도 하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보통 사람을 격려해가지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위대한 정치인입니다. 이승만, 박정희죠. 이승만, 박정희는 두 사람만 영웅이 된 게 아니고 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진정한 영웅입니다. 감사합니다.